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6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자, 주말을 앞두고 있고요. 삼천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나. 힘을 내줘야죠. 네? 힘을 내줘야죠. 그러니까 힘을 좀 내줘야 삼천 혹은 뭐 그 이상의 지수도 좀 볼 텐데 네. 다른 섹터들은 많이 좀 간 것 같은데 영 삼천이 아직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소식도 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할까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뉴스도 아마 삼천과 관련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권순우 취재팀장이 지금 코스피 3천을 앞두고 외국인들은 한국을 사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한국을 팔고 있는 이 현상을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번 주말에 좀 약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과 관련돼서 그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 타격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그 관련된 인력을 좀 철수하고 있다는 보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진짜 큰 충돌로 가면 안 되는데 네. 갈 수도 있나? 우리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체크. 우리 반갑습니다. 뉴스 체크. 어서 오세요. 그거 하나 잘못 던진 것 같은데. 아, 받아줘서 그래요? 감사. 네. 저희가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권순우 취재팀장님.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보통 저희가 21세에서 29세 정도가 많이들 보시니까. 네, 그렇죠. 이 정도 유행어는 뭐 다들 21세에서 29세요. 보통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요? 26살 정프로님. 네, 고맙습니다.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우존스가 0.24%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이 0.24% 상승했고 S&P 500이 0.38%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만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금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그 뭐 언제 해도 하긴 하겠지. 나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쵸. 1%포인트, 네. 뭐 자이언트 뭐 풋으로 가야 되나? 일단 뭐 그 숏으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 소식을 보면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이제 서한을 발송할 거다.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 없고 한 2주 후에 각국에 서한을 보내 유럽연합이 한 것처럼 계약 조건을 설명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하지만 시장은 닦어 막 이제 다 그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지수에 악영향을 주는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프로님이 그 반도체 삼성전자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서 뉴스는 아닌데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 설명하면서 그 뉴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정치 유튜브를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되고서 이제 국가에 활력이 돌고 한국 사람들이 막 되게 기분이 좋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 엄청 팔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올라서 파는 거니까 네. 수익을 내고 파시는 거라 뭐 좋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외국에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였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최고치에 오른 것은 이제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면서 주식 평가 가치가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가 그 뭐 0.84배까지 PBR 기준으로 떨어졌던 그 코스피가 뭐 역대 대통령들이 뭐 다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동안 솔직히 성과가 별로 없지 않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요 지수들을 보면은 코스피가 연중으로 21%가 올랐고요. 닥스 이게 독일 지수인데 18.7%. 요새 독일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네. 18% 올랐고 S&P는 고작 3%. 에게. 그리고 그 FTSE 이거 영국 지수 네. 이게 7.56%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지금 거의 글로벌 탑입니다. 네.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올랐는가라고 했을 때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은 일단은 상법 개정입니다. 네.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뭐 최대 주주의 의결권 남용을 제한하는 거. 네. 근데 이거 사실 좀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황당한 일입니다. 뭐가요? 우리나라 대주주가 소액주주들 거 이렇게 뺏어서 하는 거 아, 그게 되게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네. 약간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주주가 달라?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주가 다른 주주가 있어?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 좀 아는 외국인이고 처음 오는 외국인은 왜 주주가 달라? 왜? 뭐 자사주를 왜 그냥 가지고 있어? 저 네. 어디다 쓰려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남우 교수님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 했을 때 네. 엄청 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되면은 들어오겠다고. 근데 제 느낌에 이남우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문의하는 펀드들이 좀 무서운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친구들? 그 거버넌스가 취약한 네. 들이 많으니까 네. 예전에 공격하러 들어오는 공격하는 건 아니더라도 네. 개선의 여지가 많은 곳에 들어오는 거죠. 음. 뭐 공격도 조금 할 수도 있고 인게이지먼트라 그래가지고 직접 막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네. 좀 잘해 보시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많은 기업들 가가지고 근데 그거 왜 들고 있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혹시 뭐 팔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네.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메모리칩 업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 요 부분인데 메모리칩 업황 호전이라는 게 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실감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인정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뭐 누구야? 걔 모건 스탠리 맨날 네네. 겨울 온다고. 근데 다들 느낌이 겨울이 오긴 올 거야. 오긴 올 거야. 네. 오긴 올 거야. 언제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온도가 역행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디램 현물 가격이 머니투데이에 나와 있는 걸 그냥 홈페이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DDR4가 DDR5 가격을 넘어갔어요.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구형이고 이건 신형인데 네. 왜 DDR4가 올라갔는가?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DDR4가 올해 단종이 돼요. 네. 단종이 되는데 DDR5하고 DDR4하고 이게 슬롯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DDR4를 계속 쓰던 애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종이 돼 버리면은 이제 못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DDR4를 이제 와서 사는 친구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앞으로 이제 DDR4를 만들 생각이 없어요. 이제 구형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가격이 튀어가지고 돈이 좀 쏠쏠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게 지속 가능한 수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이걸 계속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좋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근데 DDR4의 경우에는 그 레거시 중에서도 약간 구형 레거시니까 그 이거는 중국에서 XMT 그러니까 저기 CXMT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못 만드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네. 만들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쇼티지가 나고 그러니까 원래 예상한 것보다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DDR4는 수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수요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 DDR5는 오히려 CXMT의 공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CXMT가 못 만든 거고 그러니까 거기도 쇼티지가 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막 다시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 거의 6개월 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뭐 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지만 거의 그냥 그 메모리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증시를 그냥 통으로 삽니다. 메모리 살 때 그냥 통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많고요. 5거래일 기준입니다. 최근 네. 기준으로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방산 쪽 현대차 여기는 20만 원 밑으로 가면은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고 들어가는 회사들 꽤 많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전력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되게 자잘하게 움직이는 것들 뭐 지역 뭐 화폐 뭐 주가가 뭐 30%가 갔네. 네.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하고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성격이 좀 달라요. 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보니까
다 팝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물론 외국인이 산다라는 거는 누군가 팔아야 사는 거니까 네. 지금 20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원화절상 환율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사태 이후에 정치적 안정 회복,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 등이 외국인한테는 뭐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ETF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ETF를 많이 샀는지를 봤더니 1위는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아, 그리고 코덱스 미국 S&P 500. 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거 주로 샀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 한국 ETF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왜 그래? 곱버스 이짤 한번 보고 가셔야죠. 네. 나는 인버스입니다. 국내 심판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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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상황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의 스마트머니가 미국의 수익률이 낮은 S&P 500을 왜 사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글로벌 지수들 상승한 거에 비해서 미국이 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배틀. 뭐 지금까지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37%입니다. 코버스.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고점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머니들은 좀 빨리 움직이는 성격들이 네. 좀 있죠.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천이라는 선에 대한 약간 공포가 좀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럴 리가 없어. 네. 그리고 우리는 박스피란 이름에도 너무 익숙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그 기업 경기가 그렇게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요. 네. 그래갖고 좀 이게 받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외국인들 사는 거 보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럼 반도체가 뭐 되게 좋을 것 같습니까? 되게 좋을 것 같진 않잖아요. 네네. 뭐 지금은 좋은데 되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도 외국인은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맞을 것인가는 정프로님이 결정해 주시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자, 하여튼 외국인은 엄청 좋게 보고 있고 우리 투자자들은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네, 네. 네, 저는 들어갑니다. 아 어디로요? 외국인 편. 그렇습니다. 오. 한국 시장 더 사야 됩니다. 저는 올 연말 앞에 3자가 아니라 다른 숫자를 또 보고 있습니다. 일자? 미친 거야. 정신 차려야지. 4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일본의 사례 저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도 말씀드리려 그러다가 너무 뉴스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3,200, 3,300까지 한번 갔었죠? 네. 예, 거기에서 700 더 가는 거 전 큰 어려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든든합니다. 자, 갈까요? 네, 가시죠. 그 두 번째 뉴스는 한국 GM이 바오산 강철에서 받던 물량을 빼고 현대제철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네. 제가 오타. 대산이 뭡니까? 바오산 강철 대신 현대제철 강철을 쓴다. 뭐 대신 네. 대신이 맞습니다. 이게 저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좀 걱정을 좀 했어요. 네. 그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지으면 네. 거기다 공장 지으면은 이거 물량 빠질 건데 어떡하지? 왜냐하면 현대제철은 전체 물량의 80%가 자동차용 강판의 80%가 현대차 기아에만 들어가요. 네. 이거를 고객 다변화를 열심히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한국 GM 공장에서 한국 GM 공장은 현대제철 물량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포스코 물량이 한 7, 80%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를 바오산 강철 걸 받아 쓰는데 현대제철은 나름 경쟁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면 같은 게 유출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급망 네.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을 단절을 시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방호산 강철 걸 써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미국에 수출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현대차 그룹하고 GM하고 포괄적 동맹 맺은 게 있었는데 아 네. 맞아요, 있었어요. 예, 네. 그거에서도 바오상강철 거 빼고 현대철 거를 받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가까워요. 이게 여기가 한국 GM 부평 공장이거든요. 네, 보여주시죠. 네, 네. 네. 여기가 부평 공장이고 여기가 현대제철 당신제철소예요. 이렇게 가까운데 네. 여기서 그냥 받으면 되지. 아,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바오상강철에서 굳이 네. 이게 물량을 받아올 필요가 있나? 가깝네 진짜. 네, 진짜 가까워요. 예. 그래서 이번에 물량이 매출 규모로 보면은 한 20% 전체의 20% 정도 되니까 매출 규모로 한 1,800억 많으면 1,800억 정도. 네. 이게 현대제철에 좀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한국 GM 철수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근데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하는데 네. 왜 한국 GM 철수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 최근에 공장 부지를 판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직영 서비스 센터를 좀 팔겠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GM이 한 5조 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미국 내에다가 생산 기지를 좀 만들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GM의 태도가 바뀔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한국 GM이 철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 2027년입니다. 단기간은 아니에요. 네. 왜 2027년이냐면 2017년에 그 10년짜리 계획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27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철수라고 그러니까 거기 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게 철수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공장 부지가 부평 2공장 쪽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처음에 2017년에 계획을 할 때 부평에는 트레일브레이저, 네. 창원에는 트랙스 요 기준을 가지고서 계획을 짜는데 부평 2공장은 원래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잘 팔리네 그래가지고 부평 2공장이 원래 말리부 이런 거 만들던 거 다 빼려 그랬는데 네. 그거를 이제 추가로 더 생산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남은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투자하려고 그랬던 걸 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제가 한국 GM, 그러니까 GM 쪽을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네. 막 너 니네 왜 한국 협박하냐 막 그러면서 부사장한테 막 마이크 들이대면서 가서 막 맞아요. 당신 뭔데 뭐 네. 당신 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돈 내놓으라 그러는 겁니까? 막 이런 거 그때 권 팀장님 그거 막 번역기 돌려갖고. 네. 네. 막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가고 당신 뭐냐고 막 그러면서 뭐 지금 한국 정부 협박하는 거냐고 그렇게 막 당신 뭐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 영어가 안 돼가지고 번역기로 해가지고 너 당신 뭐야? 한국 정부를 일자리를 무기로 협박하는 겁니까? 그거 돌발 영상에도 나와요. 마르틴 돌발 영상에.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그 부사장을 따로 만날 때 네.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 남았느냐라고 하니까 이 공급망 그 R&D가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GM의 소형 SUV 생산과 연구개발 기지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 짓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SUV를 뜯어낼 것이냐라는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네. 그게 아니라면 나갈 문제는 아닌데 그럼 유지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오상강철이 아니라 현대제철 걸 쓴다라는 거는 네. 오히려 여기가 생산기지로서 괜찮다는 의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93조 원 들여가지고 지금 엔진 공장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엔진 개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뭐 폭스바겐 내연기관 다시 한다, GM도 다시 한다. 옛날에 그거 다 잘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우리 쪽의 입장에서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비싸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비싸져요? 철강 가격이요. 이렇게 뭐, 되면 뭐 우리가 쓸 것도 아닌데 뭐. 쿨하시네 아주. 아 미국 어차피 수출할 거니까. 미국에 수출할 거니까. 트랙스 트레일브레이저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안 팔려요. 네. 거의 한 전체 물량의 80% 이상 다 미국에 수출하기 네. 때문에 거기에 중국 거 쓰는 것보단 싸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는 한 단면 같이 네.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좀 흥미롭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진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그 미국 물량으로 이게 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 현대제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급망이 다변화가 좀 안 돼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현대차 물량 빠지는 것만큼 메울 곳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그 바오산강철 거를 뺀다 그러니까 좀 다행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요새 부동산도 장난 아니에요. 보시죠.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추인데 다 보실 거 없이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삐쭉 솟아올랐네요. 1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1년 지금 뿅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원래 좀 시끄럽잖아요. 네. 원래 말들이 많아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 저도 말도 많고 네. 이조 기자도 말도 많고 뭐. 근데 이게 막 올르면 올랐다고 막 내리면 내렸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그 소리 없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선호 지역 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0.71% 올려가지고 옛날에 토지 거래 허가제 네. 그거 한다고 해갖고 뭐 가격 오른다 그래서 그걸 다 다시 묻고 해서 다시 뭐 떨어지네 마네 그랬잖아요. 네. 그때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뭐 강남구도 0.5%. 네. 지금 압구정 현대 183 전용이 지난 3월에 90억에 팔렸는데 5월에 101억에 거래가 됐다. 아크로 리버파크 2월에 47억 9천만 원 하던 게 지난달 1일에 56억 5천만 원. 한 2, 3개월 만에 1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강동구 0.5%, 성동구 0.47, 마포 0.45. 그 성북구 장위동이면 그렇게 막 되게 그 유명한 데도 아니잖아요. 네. 여기가 84제곱 기준으로 해서 이달 초에 14억 4,750만 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신고가. 네. 서울 지역 0.26% 상승. 지역은 또 빠지고 있죠. 네. 지역은 지역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단위가 다르네요. 서울 올라가는 폭의 단위가. 10배죠. 경기가 0.02%인데 서울은 0.26%니까 10배 오른 거죠. 10배.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 2천만 원 올랐다면 서울은 2억 올랐고 막 이 정도네요. 그러면. 그래갖고 지금 그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1차관 주제로 해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열고 네.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해제예요. 네. 내가 이렇게 될 거라면 해제. 뭐 그 부분에서 그 7월달 DSR 규제 앞두고 6월달에 네.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좀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게 자산 시장이라는 게 누구는 되게 좋고 누구는 되게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주식이 되게 좋을 때 부동산이라고 안 좋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럼 부동산이 좋을 때 주식이 안 좋냐? 또 그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투자하는 패턴은 좀 다르죠. 부동산은 이게 진짜 올인, 네. 자기 재산 올인에다가 레버리지 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거고 주식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는 요인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냐? 네. 없다는 거죠. 그게 있는 거고 저는 또 하나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내수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내수는 더 안 좋아요. 네. 수출은 원래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반도체가 괜찮아가지고 그나마 수출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빠요. 네. 근데 내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금리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네. 이 부동산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창용 총재가 그랬고 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 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폭과 시점은 거시 경제와 금융지표 흐름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이렇게 세게 움직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창용 총재가 확실한 기조를 보여줬거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네. 근데 부동산 가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창용 총재도 이제 그러니까 기조는 그렇게 가져가는데 좀 신중하게 결정할 거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그 뭐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토건족 그래서 부동산 건설업자들에 네. 대해서 되게 좀 안 좋은 시각을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죠. 그렇죠. 공급을 늘리려 그러면은 많이 지어야 되죠. 네. 많이 지으려야 되는데 2022년에 서울시 착공량이 15,000가구였습니다. 네. 2023년에 6,000가구로 줄었어요. 지난해 9,000가구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전국의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59,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4%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착공을 안 하는데 이게 지어지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이거 지을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집값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집값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면은 정부한테 인센티브 달라는 얘기죠. 아, 그렇죠. 네. 그럼 줘야 됩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네.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동산 하여튼 참 어렵죠. 골치인데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시장에 돈이 좀 풀릴 것 같기도 하고 또 경기도 조금 괜찮아지나 이런 기대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또 달려가는 게 부동산인 것 같아서 네. 와 근데 이렇게 자산시장 벌어져도 괜찮나 안 괜찮을 것 같다고는 다들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네. 그래서 하여튼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이거죠. 한다고는 하는데 방법이 있나? 예, 예, 구체적인 얘기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데 가면 또 축제 분위기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강남 같은 데 가면 다들 그 아미 티셔츠들 입고 있더라고요. 갑이죠. 갑. 요즘 좀 있는 사는 사람들 잘 사니까.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미 티셔츠 저희가 굉장히 또 저렴하게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입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도 입을 정도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는 XS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부터 네. X 라지까지 저희가 준비를 다양하게 해놨고요. 검정색과 흰색입니다. 일단 여기는 검정색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미 딴 거 없어요. 그냥 이거 로고 값이야. 그렇죠. 로고. 이거야 이거. 이 로고. 네. 근데 이 천이 약간 좀 확실히 좀 좋긴 좋더라. 도톰하죠. 이게 그냥 이렇게 시중에 있는 막 반팔 면티 이거랑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입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흰색 티셔츠를 잘 못 입어요. 꼭지 테러 때문에. 아 꼭지가 너무 짙더라고 색깔이. 보셨어요? 젖꼭지가 와 나는 무슨 그런 젖꼭지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요거 아미는 제가 입어요. 흰색 입을 수 예, 있잖아요. 이게 흰색 입을 수 있는 게 도톰하니까 맞습니다. 꼭지 테러가 안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좋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물론 또 보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 근데 뭘 보고 싶어요? 아니 이제 그게 제 걸 보고 싶진 않겠죠. 또 이주호 기자는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짙은 분들 흰색 사시는 것도 전혀 문제 없이 사실 수 있다. 네. 여튼 아미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의 가장 한 3, 40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요 아미. 하여튼 요 흰색, 검정색 두고 있는 거 약간 오버핏이니까 좀 네.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는 요즘 이게 스타일인 거죠. X라지인데 제가 어깨가 좁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어깨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약간 오버핏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네. 사이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1차에 한번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또 한번 가는 건데 네. 그래서 수량이 아주 많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이즈가 있으면 미리 빨리빨리 한번 주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 2,900일 때 사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니플 패치 저희가 그것도 한번 또 준비. 근데 니플 패치가 난 뭘 필요한가 모르겠어. 좀 짙으면 짙은 거고. 근데 그러니까 짙은 것만이 아니라 네. 커. 좀 크지. 그러니까 네, 우리 이주호 기자가 와 나는 무슨 그렇게 큰 건 또 처음 봤어요. 거의 뭐 저 빅파이만 하니까. 빅파이. 그래서 난 그거 보고 야 아니 근데 젖꼭지가 저렇게 남자가 클 필요가 있나 싶긴 하던데 하여튼 왕꼭지 보고 싶으시면 흰 티 입는 날 한번. 아미는 안 돼요. 아미는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네. 다른 거래도 한번
입고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 털은 안 났죠? 아 진짜 정권이 죄송합니다. 아무리 코스피가 좋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관대하시긴 한데 시청자분들이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손목이 예쁜 시계 하나 또 차셨네요. 네, 요거랑 같이 가야죠. 네, 여기 텐디 거죠? 네. 네, 텐디가 또 굉장히 트렌디하지 않습니까? 데이마스터 메탈 손목 시계. 요게 딱 그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롤렉스. 네, 롤렉스 스타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시계는 잘 안 차지만 여기 또 롤렉스랑 난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롤렉스 뭐 1, 2천만 원씩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요즘에 1, 2천만 원으로 롤렉스 못 삽니다. 아 그래요? 네, 더 비싸요. 여튼 그래서 텐디에서 다이아몬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요? 네, 그 다이아몬드 감별서도 같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쇼핑백, 하드 케이스까지 같이 묶어드리는 요 메탈 시계. 요게 바로 89,000원. 다이아몬드 값도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PBR 0.9배다. 이게 진짜. 밸류업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블랙, 블루 그리고 블루 블랙 컬러 선택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한번 메탈 시계도 이게 시계가 어떤 분들은 뭐 가죽 시계 뭐 이렇게 있는 분들 시계가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는 차시더만 이게 좀 아끼는 분들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메탈 차는 날 또 가죽 차는 맞아요. 날 이게 또 기본 차는 날 이게 좀 다른가 봐요. 다 맞아요. 옷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른 분위기 내고 싶으실 때 너무 좀 부담된다 그러면 이제 텐디 시계로 한번 연출해 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차니까 네. 가죽에 땀 차면은 그때 냄새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여름에는 메탈이죠. 네. 중요한 거는 긴팔 입을 때 시계 차면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반팔로. 반팔일 때 딱 차야 이게. 그렇죠. 그 있잖아요. 괜히 시계 좀 멋있는 거 사면 괜히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여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요즘에 까시오 시계 뭐 이런 건 이제 차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전자시계 옛날 거, 막 3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또 요즘 트렌드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괜히 손목에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나? 합리적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텐디, 데이마스터, 메탈 손목 시계 그리고 아미 하트 반팔 오버핏 티셔츠까지 준비를 했고요. BTS도 지금 다 복귀했잖아요. 아미에서. 네. 이제 여러분 또 BTS 팬 이름이 아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정프로님 끝간데 없이 가네. 끝내 없이. 아미 분들은 다들 이 티셔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하고 권 팀장님은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왑건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저 오후에도 압권 제가 진행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